생활체육인들이 늘면서 요즘처럼 날씨가 안 좋은 겨울에는 실내 체육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제주시 체육회의 회장이 이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탁구 수업이 한창인 제주시의 한 다목적 체육관. 주말에는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2시간에 28,000원 정도의 시설도 넓다 보니 예약 시스템이 열리면 곧바로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용할 때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날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설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설 시설은 공공시설보다 좀 많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주시 체육회장이 지인을 위해 미리 선점해두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내가 적어준 날짜를 있잖아, 그거. 네, 그 10월 28일이나 11월 4일. 그러면 그걸 빨리 해서 결정해가지고 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취소하기는 했지만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행사를 위해 체육관을 비워놓으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 그때 24일 날이나 8일 날인가 뭐 자부레를 9일 날인가 그래는 업데를 했잖아. 예. 어떤 어린이집입니까, 그거? 우리 저기 다니는 손녀 다니는데 행사가 많아 예약이 어려운 지난해 10월부터는 아예 한 달에 이틀씩을 빼놓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체육관을 빌리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 2주 단위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육회 직원들은 회장이 3개월 뒤에 예약까지 선점하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상 그 달에 이제 예약이 열리는 날 1일 정도 되면은 뭐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때 되게 빨리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 있는 게 말이 되냐. 제주시 체육회장은 공공 목적을 위한 선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달에는 한두 건 우리가 공공적인 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행정적 어떤 활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하지만 제주시 체육회장이 개인 시설처럼 체육관을 선점해 이용하고 있는데도 제주시마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취업이나 유학, 결혼 등으로 해외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도내 학교에도 이들의 자녀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2곳에 이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는 등 다문화 맞춤 교육이 강화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도서관. 긴 탁자를 둘러싼 책장 한가득 다양한 외국어 도서가 즐비합니다. 여러 국적을 가진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학교가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 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22명. 인근의 외국인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전교생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학년 전교회장을 다문화 학생이 맡기도 했지만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은 수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의 학생인 경우는 특히 작년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언어를 이제 거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제 말은 뭐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애를 쓰셨어요. 이런 학생들의 우리말 교육과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주 북초와 아라초에 한국어 학급이 1개씩 설치됩니다. 수업은 전담 교사 등 3명이 배치돼 학생별 한국어 능력에 맞춰 이동 수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도 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 수가 5명 미만인 학교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갓 입국하거나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을 위해 학교 밖 센터형 한국어 예비 학급도 설치됩니다. 또 학교 5곳을 선정해 이중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하는 등
올해 다문화 맞춤 교육에 지난해보다 3억 원 늘어난 5억 7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주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지속됩니다. 다문화 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와 다문화 다국어 문자 및 카드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이주 배경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3,100여 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2012년 400명보다 7배 급증했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도 4%로 전국 평균 3.5%를 웃도는 가운데 다양한 이주 배경을 둔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청의 제주형 다문화 교육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총선 후보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여야 정당과 후보들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제주 지역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를 했죠. 예. 내일 단수 공천자부터 이제 발표한다고 하던데 예. 제주 지역 후보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단수 공천 지역의 제주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김영진 예비후보, 제주시 을선거구는 김승욱 예비후보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공관위는 면접과 공천 신청 서류, 최근 여론조사 결과까지 보면서 경쟁력을 판단해서 공천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존 후보들 외에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단수 공천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3번 연속 패배한 지역이어서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사는 서귀포시 선거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선 실시 여부거든요. 이게 언제쯤 어떻게 결정이 될 건가요? 네, 국민의힘 경선 지역은 공천 신청자 면접이 모두 끝나는 이번 주말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주 MBC 등 도내 언론 4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귀포시 후보 전체 선호도에서 고기철 예비후보와 이경용 예비후보가 같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이후에 출마를 선언한 정은석 예비후보까지 3사람이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경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서귀포시 역시 3연패한 지역이어서 전략 공천도 가능합니다. 만약 경선을 하게 되면 시기는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와 책임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나눠볼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제주시 갑선거구가 이미 경선 지역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경선 앞두고 후보들이 뭐 원팀 서약식을 했는데도 신경전이 꽤 치열한 것 같아요. 예. 제주시 갑선거구의 민주당 경선 투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제주 MBC 등 도내 언론 4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당내 후보 선호도에서 문대림 예비후보와 송재호 예비후보가 같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역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대림 후보 측에서는 송재호 의원의 전직 보좌관까지 나서서 송 의원이 지나친 음주로 의정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검증 공세에 나섰는데요. 송재호 후보는 문대림 후보의 네거티브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떤 모략과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만으로는 우열을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송재호 후보가 현역 의원 평가에서 감점 대상인 하위 20%에 포함되느냐가 변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그 단독 신청한 선거구가 있잖아요. 예. 그럼 공천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주시 을선거구는 김한규 의원, 서귀포시 선거구는 위성곤 의원만 공천을 신청했거든요. 현재까지는 뚜렷한 당내 경쟁자는 없는 상황인데요. 중앙당의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조만간 단수 공천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2공항 문제 등을 놓고 총공세에 나서자 지난달에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는데요. 김한규 의원도 공천이 확정되면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위성정당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예. 지금 여야 모두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을 했단 말이죠. 예. 뭐 지역 입장에서는 제주 출신 인사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될지가 또 관심사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주에 현역 의원이 없는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한석 배정을 중앙당에 요구해 왔거든요. 제주 도당 차원에서 적임자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주 출신 중앙당 인사 등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가 전국적인 선거 전략 차원에서 결정되는 만큼 제주 출신 인사가 최종적으로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조현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주시 아라동 을에서는 강경흠 전 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도의원 보궐선거도 치르는데요. 현재 5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선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무공천 방침에 따라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등 현재 예비 후보자만 5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명의 후보가 등록해 당내 경선이 치열한 상황. 젊은 일꾼임을 강조한 김태현 전 제주청년센터 기획홍보팀장은 아라동을 교육 중심지로 만들고 전용 제설차와 도로 열선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네, 저는 도 그리고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행정과 의회의 이제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같은 당 선배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다른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신창근 월평동 마을회장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신 예비 후보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들을 계획대로 개교시켜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오랜 기간 생활인으로서 살았던 게 지역의 현안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직 경험이 타의 후보보다도 제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진보당의 양영수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양 예비 후보는 과다한 택배비 문제 제기와 공론조사를 통한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시켰다며 검증된 일꾼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의 비싼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택배비를 인하하는 주민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민의 문제를,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바로 실천하는 강한 실천력이 저의 강점입니다. 보궐선거 출마자 가운데 유일하게 의정 경험이 있는 강민숙 예비 후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도의회 재입성에 도전합니다. 강 예비 후보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4년의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경험과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우리 아라동의 도시계획선을 재정비하는 데 앞장을 쓰겠습니다. 그런 후보는 강민수뿐입니다. 무소속 임기숙 예비 후보는 아라동 주민센터와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등에서 근무한 공직자 출신입니다. 임 예비 후보는 복지 업무 경험으로 주민과의 소통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며 복지시설 현대화와 복합체육센터 건립, 도로 열선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적극 행정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을 통해 이달 말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입장에 지역 내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총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19만 8천여 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한 제주 방문 계획은 19만 8,707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25.2% 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7,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었고 내국인도 20% 증가했습니다. 관광협회는 지난해 폭설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은 데다 올해는 16,000여 명을 태운 크루즈가 다녀갔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설 연휴에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을 호소한 50대 환자가 서울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설날인 지난 10일 대동맥 박리 증세를 호소한 50대 환자가 제주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소방 헬기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현재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주소방은 이번 설 연휴에 화재와 구조, 구급 등 현장 1,086곳에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보건소와 함께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비상진료기관 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별 당직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확대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습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중국 신해원 유한 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냈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취소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해원은 송악산 일대 토지 40만 제곱미터를 제주도에 583억 원에 매각하는 절차가 내년 말에 마무리되면 제주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사업 부지를 사들여 올해 말까지 송악산 일대 보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에 무인 가게에서 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3시쯤 제주시내 한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에서 경금 100만 원을 훔치는 등 무인 가게 7곳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0대 중학생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대 4명이 헬멧과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획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0대 3명을 쫓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된 해양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며 SNS로 홍보한 현직 순경을 겸직 관련 복무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